반가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용산 참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거의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느끼게 해줬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만의 문제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경찰청장 이런 분들 라인들의 이런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어찌됐건 그리고 또 용산 개발을 밀어붙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어찌됐건 그걸 이렇게 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겨울에 2009년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날짜가 2009년 1월 19일입니다. 그 추웠던 겨울날, 한겨울이잖아요. 정말 한겨울날. 아무리 그래도 이 법적으로도 한겨울에는 이 인권을 생각해서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겨울에 살겠다고 막루로 올라가신 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끔찍한 그 시꺼먼 파란 하늘을 시꺼멓게 덮던 그 연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치칸 뉴스 하면서 얼마나 그 아침에 놀랐던지 네, 끔찍했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다 용산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며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당시에 그 건물에 남일당 건물인가요? 거기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있던 분들 거기에 이제 온갖 가게를 하시면서 거의 전 재산을 인테리어 이런 걸로 이렇게 쫙 쏟아 부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보상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서 거의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였죠, 사실. 살려달라. 그 목소리를 모른 척하고 짓밟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아주 끔찍한 사고.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하셨던 분들의 죄값을, 분들의 죄값이 아니고 분들에 대한 죄값을 엄하게 같이 농성을 했던 아들 그리고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니들이 이 사람을, 니들이 네 아버지를 죽였다, 니들이 네 동생을 죽였다 라는 식으로 죄값을 물어서 법정 구속을 하기도 했었죠. 실형을 살고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이 될 때 같이 무슨 이렇게 사면을 이왕 그렇게 해줄 거라면 더 일찍 해줬어야 되는데 형은 살 대로 다 살고 그렇게 뒤늦게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 끔찍한 사건, 용역과 경찰이 똘똘 뭉쳐서 살겠다고 막루로 올라간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 사건을 사실상 물론 이명박 정부도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또 토건적으로건 토건 사업적으로건 용산 드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용산 재개발로 거의 어마어마한 이 꿈을 이룰 수 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요 꿈을 가지고 용산 이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였던 그 숱한 이해관계들이 바로 그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재개발 사업이 어쩌니 밀어붙이면서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할 수 있냐.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어쨌건 하는 건데,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독하게 사람들을 잡고 짓밟고 밀어붙이고 죽이고 했던 그 용산 재개발 사업이 지금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고요.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이게 2006년부터인가 2000년 처음에 이제 이게 용산 참사가 아니라 용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00년 이후부터였는데요. 연기 이야기가 이제 뭐 나오면서부터 이게 용산이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떠올랐었습니다. 모든 자본이 여기로 이제 들썩들썩 움직였고요. 용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뭐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주민이 아닌 분들도 대출까지 받아서 여기에 땅을 사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2006년이요. 한 2000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 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참 이렇게까지 밀어붙였으면, 그리고 꿈을 그렇게 막 부풀려서 뻥뻥뻥 튀겨놨으면 잘이나 하든가 잘이나 되든가, 결국은 이렇게 돈을 59억의 이자를 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원점 정도가 아니죠. 완전 그 안에서 투자했던 숱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기업들이야, 여기가 지금 제1주주가 코레일이고 제2주주가 롯데건설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쪽도 뭐 대기업들이야 대기업들이지만, 대기업도 대기업이겠지만 여기에 지금 소소하게 대출 받아서 돈 들어가고 하신 분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나도 용산의 꿈 맛을 한번 보겠다 하면서 들어가서, 또 그분들 가운데서는 용산 참사 일어나면 아우 땅값 떨어지는데 이런 걱정하면서 불평하신 분들도 물론 계셨을 거고요. 어찌됐건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같이 여기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 7년여 동안 이도저도 안 되는 속에서, 거기가 이제 이야기 예전에 한번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 용산 참사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밀어붙이고 철거하고 그러더니 대체 왜 진행되는 게 없나? 공사가 뭘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 돈 융통이 되지가 않아서, 이자 갚을 수가 없어서 벌써부터 지금 이미 작년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이 망한다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뭐 부도설? 3월 12일 부도설 이렇게 뭐 났었다고 해요. 작년부터 이미 나왔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업 자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작으면 이걸 또 정부 차원에서, 특히나 뭐 코레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코레일이 1주주면 돈을 많이 또 투자를 한 거잖아요. 한 3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던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코레일이 망하게 되면, 뭐 망하지까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3조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용산 사업에 부도가 나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코레일의 재정 상태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 뭐 지하철이나 이런 근간 사업들이 같이 또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안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이 어떻게 보면 좀 배짱을 부리면서 우리 못하겠는데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30조 원 규모 사업이에요. 30조 원 규모 사업인데 이걸, 이 말도 안 되는 걸 59조 원 이자를, 아니 59억의 이자, 59조 원이 아니고요, 59억의 이자를
정부가 이걸 원금도 아니고 이거 다 갚아주면서 부담을 지기에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민기적 그냥 지켜만 보게 돼 버리고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괜히 없게 되면 욕만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도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7년여 동안 원래 30조 원 규모를 이제 마련을 해야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 4조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참 7년여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간장 바짝바짝 졸이게 하면서 짓밟고 내치고 했던 사업이 부도까지 맞게 됐다는 그런 황당한 소식인데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국민연금도 1,200억을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뭐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근데 당군 일의 최대 허황된 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청산하게 되면 빚이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2,300여 가구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정 공방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뭐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요. 거대 금융지주 회사들도 주르륵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등이 입을 손실이 3천억 규모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뜩이나 요즘 참 엄한 데 투자하고 막 이래서 말 많고요. 여기다가 또 이 국민연금으로 기껏 우리가 힘들게 직장인들이 거부도 하지 못한 채 떼어가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자기들 돈 엄한 데 그냥 투자하고 이랬다 날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엔 이걸로 뭐 또 기초 노령연금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바탕 뒤집히기도 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 네. 아까 1,200억이요? 1,200억?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쫄딱 또 날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도 뭐 문제이고요. 가장 큰 또 문제는 7년여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었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2,300여 가구 중에 한 1,000여 가구 정도 이분들이 지금 평균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 4억 원이면 대체 얼마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7년여 동안 이게 뭐 당장 빨리 이게 뭐 공사가 되고 그리고 빨리 이제 또 보상비를 받고 이랬으면 깔끔할 텐데 용산 이제 곧 개발될 거야. 그러면 나는 완전 이 땅 그냥 뻥튀기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아주 수십억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기대를 안고 평균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꾹 7년 동안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게 그냥 뭐 빚 이 정도가 아니라 평균 월 200여만 원 남짓의 이자를 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7년 동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래서 이걸 다 내고 이제 뭐 정말 당군일의 최대의 환상 이렇게 불리는 용산 개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게 이렇게 무위로 돌아가게 됐으니 이분들의 이 손해는 정말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또 크실까. 경제적인 충격도 어마어마할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제2의 용산 참사가 이건 뭐 경찰이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참사 같은 참사가 이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서울시장들 우리 지금 현재의 서울시장 말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게 어찌 보면 그 환상이잖아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각하께서 얼마나 또 부동산 재테크 달인이십니까?
여기 뻥튀기 해서 이렇게 좀 해보겠다 이런 살살 부채질을 하시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거치면서 거의 뭐 서울 한강 르네상스 계획 뭐 이렇게 하며 용산 국제지구 개발을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이렇게 날렸었죠. 근데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사실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세빛둥둥섬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허황된 것들. 실제로는 절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고 돈이 될 수도 없고 이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꿈을 판 거죠. 꿈을. 사람들에게 이런 걸 두고 사기라고 하는 건데요. 꿈을 판 겁니다. 허영심을 부추겨서. 이 이름도 드림허브라는 이름으로 드림허브라는 이름으로 용산국제무역지구 개발을 부추겨 왔었던 겁니다. 그동안 뭐 용산 참사 이전에도 그렇고요. 이건 헛된 꿈이다. 시민사회들에서 숱하게 이의를 제기해왔고 비판을 해왔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건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마치 현실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부추김을 하는 것은 결국 공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들을 숱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 뭐 그런 게 눈에 들어오셨겠어요? 그냥 왜 전시 사업의 대가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어디 뭐 법무법인 뭐 이런 데 변호사로 가신 것 같던데. 네. 아주 그냥 서울시에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것들 막 잔뜩 디자인 서울이랍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에는 뭐 광화문을 뭐 물바다로 만드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세빛둥둥섬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을 낳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식 내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30조 원 규모 사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말 그냥 뭐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정말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업을 네 만들어 버리면서 엄한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만 죽어나갔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 벌써부터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뭐 이명박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가 심각한 이게 이제 뭐 제일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괜히 이걸 또 손을 댔다가 그렇잖아요. 정권 촌대. 괜히 이미 부도가 날 직전에 놓여있는 사업인데 괜히 손댔다가 이건 막 같이 늪으로 빠지는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기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손 떼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코레일 알아서 하세요.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못 대준다. 정부에서는. 라고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게 그대로 이거 뭐 어디서 지금 7년 동안 4조를 구했는데 나머지 어떡할 겁니까? 이자가 59억인데요. 못하죠. 네, 그럼 결국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도 이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뭐 코레일, 롯데 이런 코레일은 공기업이지만요. 이런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롯데라는 대기업도 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에 계시는 2,300여 가구 분들이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7년 동안 버텨왔던 그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면서 그에 따른 절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렇죠.
거기다가 뭐 국민연금이며 온갖 뭐 은행 뭐 이런 쪽에서도 3천억 원 규모의 돈을 날리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나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비 효과 치고는 이게 정말 큰 사업입니다. 30조 원 규모 사업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에 특히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세빛동동섬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뭐 어디 이제 고소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세빛동동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몇 사람의 목이 달려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엄하게 우리는 투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투자한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돈인 국민연금도 1200억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고 어떻게 멱살 한번 잡아야 되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조금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여기 서부이촌동 계시는 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정부에서 큰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책임자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전 대통령 되셔서 이것저것 고소장이 날아든다고 하는데요. 요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헛된 꿈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렇죠?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 때문에 7년 동안 이렇게 끌어올 거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 사단을 냈으니 참 사람들 못됐죠. 그죠? 에휴, 네. 음악 듣고 옵니다. 아까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김신우 귀거래사.